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차 시가 끝나고 2차 시네요. 네, 이틀이 지났네요. 그쵸? 네, 계속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또, 전날에 또 찍게 됐네요. 1차 시 끝나고 나서 계속 이어서 찍었어야 하는 건데, 네, 찍지를 못했네요. 네, 어,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실 때 바로 1차 시 보고 2차 시를 보실 텐데, 저는 1차 시를 이틀 전에 찍고, 네, 2차 시를 이제, 오늘 이틀 뒤에 찍으니까 네, 좀 감회가 또 새로운 감회가 느껴지네요, 여러분. 네, 갈수록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고 있네요. 네, 뭐, 네, 어떻게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를 할 텐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네, 성심성의껏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1차시 때 지금 성문법을 봤고요. 그쵸. 성문법의 장점과 단점을 봤죠, 여러분. 네, 자, 2차시 때는 불문법의 장단점을 보면, 자, 불문법의 장단점은 결국은 성문법의 장점이, 네, 불문법의 단점이 될 것이고, 불문법의 단점이, 네, 성문법의, 네, 장점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불문법은 말 그대로, 뭐죠? 형식화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네, 불문법은 형식화된 문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유연하다는 거죠. 네, 유연성이 좋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말로 하니까, 그렇죠. 어떤 형식적인 그 문자가 없고, 말로 하기 때문에 어떤 유연성이 좋다는 거죠. 자, 유연성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바로바로,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바로, 개정할 수 있고, 바로바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자, 그 불문법은 형식화된 문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명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성문법은 이제 문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형식화된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확성이 아주 뭐죠? 명확하다고 볼 수 있으면 불문법은 결국에는 형식화된 문자가 없기 때문에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 자, 이런 거 있죠. 하지만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유연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정을 하기 쉽고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 사회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 불문법을 뭐죠? 적용을 하게 되면 현실 사회가 어떻게 돼요? 잘 규율을 할 수 있겠죠. 성문법은 딱 형식화된 문자가 있어서 현실 사회가 빨리빨리 변해도 그만큼 문자화 시켜서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실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불문법의 장점은 현실 사회가 빨리빨리 바뀌어도 뭐죠? 유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이제 불문법의 장점이 되겠고 불문법의 가장 큰 단점은 결국에는 뭐죠?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명확성이 떨어진다. 뭐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당연히 눈에 보이는 어떤 도식화된 뭐 형태나 문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성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따라서 좀 더 고상하게 얘기하면 자 불문법의 장단점은 자, 현실 사회에 정착되어 있어. 자, 이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렇죠. 빠르게 변하는 현실 사회에 즉각 대응해서 이 불문법이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뭐죠? 실효성, 네, 실효적으로 효력을 발할 수 있는 그 실효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결국에는 명확성이 네, 떨어진다. 자, 이게 바로 불문법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1차 시대는 자, 성문법, 그렇죠. 법의 분류 중에 네, 성문법의 장단점을 배웠고 자, 지금은 이 성문법의 장점이 불문법의 단점이 되고 성문법의 단점이 불문법의 장점이 되는데 자, 2차시 처음에는 이 불문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표를 좀 그려놨는데요. 이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를 비교하면 결국에는 그 성문법주의를 채용하는 국가는 대륙법이고요. 대륙법 국가, 즉 뭐죠? 유럽인 거죠.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륙법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대륙법 국가에서 이 성문법주의가 발달을 했고 이 불문법주의는 자, 영미법, 그렇죠? 영국이나 자, 미국 이런 데서 이 불문법주의가 발달이 된 거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뭐 대륙법계냐 또는 영미법계냐 이렇게 나누어요. 자, 그래서 이 대륙법계는
성문법주의가 발달한, 네, 국가들이 대륙법적 국가고요. 그다음에 이 불문법주의가 발달한 국가가 이제 영미법계, 이렇게 얘기해서 영미법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법의 통일적 정비는 당연히 성문법주의가 용이하겠죠. 법을 통일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뭔가 형식화된 문자가 있어서 당연히 보이니까, 눈에 잘 보이니까,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쭉 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당연히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뭐죠? 용이하겠죠. 눈에 보이는 그 형식의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쳐서, 이게 법을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게 가능하지만, 자, 불문법주의는 눈에 보이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말로서 계속 하려면 헷갈린 거죠, 여러분. 네, 헷갈리고, 뭐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뭔가 눈에 보이는 조직적인 게 없기 때문에, 네, 법의 통일적 정비를 하려면은, 불문법주의는 뭐죠? 약간이 아니죠. 좀 많이 곤란하겠죠. 네, 그 법의 통일적 정비는 약간 불문법주의 국가들이 약간 좀 곤란하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 법 내용 및 적용의 명확성이죠. 통일법주의는 당연히 명확하죠.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이 법 내용은 이런 거구나. 이 법 내용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명확성에 있어서 정말로 명확하겠지만, 불문법은 뭐예요? 네, 문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네. 하지만 불문법이 좋은 건, 자,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성. 예전에는 그렇게 과학기술이나 문명들이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가능하지는 않았지만, 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같은 사회에서는 눈 뜨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죠, 요즘. 네, 그렇죠. 첨단 기술이 정말로 빨리빨리 발달해서 떤 국민의 생활 양식들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요즘에는 전화로 또는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또는 화상 통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여기에 있는 정보가 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 가려면 적어도 한 3, 4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요즘에는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자, 이런 사회변에 대한 이런 적응성은, 자, 당연히 성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는, 형식적인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변화에 이 법을 적용시키려면 당연히 개정 절차를 거쳐야겠죠. 이 개정 절차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사회 변화에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직돼 있다, 이런 거죠. 법은 늦게 변하죠, 항상, 여러분. 법이 선조적으로 뭔가를 규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많이 있지 않고요. 법은 대부분 어떤 사회 현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문제를 규율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사회 문제가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어나고, 이게 사회의 어떤 문제가 서야 비로소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구나 해서 법률이 제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문법주의는 이 경직성을 갖는 거죠. 사회별에 대한 이 적응성에서 경직성의 특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 불문법은 그렇지만 사회변화의 적응성에서 적응성을 갖는 거죠, 여러분. 네,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회변화에 따라서, 네, 뭐죠? 네, 헌법재판소나 네, 법원에서, 네, 바로바로, 네, 이건 불문법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겠죠, 여러분. 네, 헌법의 범위 안에서 하겠죠, 여러분. 자, 법 질서의 유동성. 자, 저해 가능성이 많은, 그쵸? 많죠. 법 질서의 유동성에 있어서 법 질서가 막, 유동적이란 뭐예요? 법 질서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사회, 그쵸?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에서 규율되고 있는 이 법 질서가 계속해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 딱딱한 성문법이 딱딱딱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저해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하지만 불문법은 반대로 뭐죠? 네, 저해 가능성이 적겠죠? 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적겠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를 전체적으로 표로 해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근데 성문법이 좋다, 불문법이 좋다, 자,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법의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자, 이 법의 분류 중에 첫 번째로 법의 존재 형태, 존재 형식인 거죠.
자, 그래서 문서나 문자로 존재하는 형식이 성문법주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되어 있지 않는, 즉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형식이 없는 게 바로 불문법, 즉 불문법주의. 하지만 조금 전에도 1차 시대도 말씀드렸지만 성문법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국가라도 당연히 불문법이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 성문법으로 우리 국민의 모든 생활 양식, 또 정치적 생활 양식, 뭐 경제적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성문법으로 모두 규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규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규율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당연히 사회가 변함에 따라 계속해서 이 성문법으로는 당연히 우리의 사회, 그쵸, 우리 공동체 사회를 규율하기가 100% 규율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문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취하는 국가라도 당연히 불문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불문법주의를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는 국가도 불문법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라도 당연히 성문법이 필요한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로 바꿔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런 중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문법주의에는 불문법이 없다. 그럼 틀린 거고, 자, 불문법주의 국가에는 성문법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 가세요, 여러분? 이 성문법과 불문법이 우리 사회에서 한꺼번에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 그렇죠. 우리 사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바라는 뭐 대통령령, 통리령, 입부령, 즉 행정입법이라고 얘기하죠. 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해서 규율하고 있는 게 뭐냐? 자, 불문법들이 있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불문법은 관습법이죠. 관습법. 그렇죠, 여러분. 자, 두 번째로 법의 분류에서 고유법과 개수법이 있는데, 자, 고유법과 개수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죠? 법을 만들었냐? 우리나라의 고유한 어떤 소재나 재료로 우리가 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고유한 우리의 법이다 해서 고유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수법은 뭐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소재를 기초로 법을 만들지 않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제정한 법률을 뭐예요? 수입해 온 거죠. 네. 개수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개수했다 그러잖아요. 그쵸. 개수하다. 그렇죠. 뭐죠? 판소리 할 때 뭐, 누구누구를 개수자, 뭐, 이수자 이러잖아요. 개수자,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국 안에 있는 고유한 소재를 기초로 해서 법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그거를 고유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법을 소재로 해서 수입을 한 거죠. 다른 나라 법을 이렇게 들여와서 우리나라와 했든지 아니면 뭐죠?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다 대입했든지.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 법을 어떤 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개수법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고유법은 볼까요? 고유법은 제 표정이 이상하죠, 지금. 제가 사실은 안구건조증이라서 지금 글씨가 약간 뽀얗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약간 좀 상이 두 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떴다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담이었어요, 여러분. 네. 자, 고유법이란 게 뭐냐면 자국의 고유한 소재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을 말함. 그리고 개수법이란 다른 나라의 법을 소재로 하여 형성된 법을 말함. 즉 법의 개수에 있어서 개수법의 기초가 되는 타국의 법을 뭐죠? 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을 들여와서 그 법에다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법을 바꿔서 우리나라화 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되는 개수법의 기초가 되는 그 다른 나라의 법을 우리는 뭐죠? 우리나라 법과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냐? 모법. 그렇죠. 어머니 법이라는 거죠. 모가 어머니 모자거든요. 그래서 모법이라고 부르고, 자, 개수법 자체. 우리가 남의 나라의 법을 들여와서 우리나라화 해서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그 법.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개수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유법에 대별해서 그 개수법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아들 자자잖아요. 그래서 자법. 자, 이렇게 했습니다. 모법과 자법. 즉, 개수법에는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모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법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고유법에는 당연히
스스로 생겨났기 때문에, 예,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당연히 모법과 사법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고유법도 있고, 당연히 개수법도 있고. 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대부분 개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문법이죠. 문자로 되어 있는 국가죠, 여러분. 성문법칙, 즉 뭐죠? 대륙법계 국가, 즉 독일이나 프랑스. 자, 이런 나라의 법들을 많이 개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영미법 국가의 법들을 개수했으면 불문법주의가 되겠죠, 여러분. 하지만 개수할 법이 있을까요? 불문법인데, 그렇죠, 여러분. 불문법인데 당연히 개수할 게 있을까요?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원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성문법주의 원칙은 어디예요? 시행국가가 대륙법인 거죠. 대륙법 국가. 이 대륙법. 그래서 우리가 대륙법계 이럽니다, 여러분. 대륙법계잖아요. 영미법계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 예, 한마디로 프랑스나 독일 등등의 어떤 법들을 많이 개수로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 국가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개수법 했죠? 고유법과 개수법 인데요. 이 개수법 중에서도 자, 직접 개수법, 간접 개수법, 관습적, 입법적 개수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 개수법은 뭐냐? 타국의 법을 그대로 자국법으로 수용한 경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법을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거죠, 그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법을. 이해하시나요? 어떤 타국의 법을 그대로 들여왔는데 그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또는 손볼 필요 없이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뭐죠? 집어넣어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개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죠? 타국에 있는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손도 안 봐요. 네, 개정도 안 해요. 아무런 손도 안 대고 그냥 우리나라 법화해요. 그냥 그걸 그대로 표시 하나 안 고치고 딱 우리나라 법률로 제정을 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접 개수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접 개수법 뭐죠? 자국법이 타국의 법을 자료로 하여 제정된 경우. 자,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자, 타국의 법을 그대로 들어왔지만 이게 뭐죠? 취지도 좋고 법률의 제정 목적도 좋고 조항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이 법이 우리나라 현실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거나 조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을 당연히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어떤 문화 현실이라든 법 현실과 틀린 그런 조항들 있죠. 이런 조항들을 개정을 하는 거죠.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 자,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법화시킨 게 바로 뭐냐면 간접 뭐예요? 개수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법의 분류를 하냐면 결국에는 자, 우리 과목이 법과 사회라는 이 과목인데 자, 사회는 당연히 법이 규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법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 사회가 법으로 의해서 규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이 법을 알아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간다. 그렇죠. 이걸 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어떤 기본 개념을 배우는 게 아주 좀 중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관습적 대수법이라고 있는데, 자, 타국에서 발달된 법이 자국으로 이전하여 관습법으로 되는 경우, 자, 관습법 개수는 뭐죠? 자, 직접이라든지 간접 개수법은 뭐죠? 자료가 있는 거죠, 뭔가가. 그렇죠. 뭔가가 문서가 있고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지만, 자, 관습적 개수법이란 뭐냐면, 자, 타국에서 발달된 법이에요. 타국에서 되게 발달된 법. 네. 이게 뭐죠? 뭐 문자가 됐든 뭐 관습이 됐든 타국에서 발달된 법이 자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자, 성문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 관습법으로 되는 경우에요. 타국에는 이런 법이 있더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타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부분,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 해서 계속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에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관습적 개수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입법적 개수법이라고 있는데 자, 입법자가 타국의 법을 모법으로 하여 법을 제정하는 경우 자, 이게 바로 입법적 개수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간접 개수법과 입법적 개수법의 차이가 뭐죠? 자, 입법적 개수법이란 입법자, 즉 국회죠. 국회 우리나라의 입법자가 국회죠, 여러분.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니까 그렇죠. 자, 입법자가 타국의 법을 모법으로 하여, 자, 모법, 그렇죠. 모법으로 하여 법을 제정한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를 입법적 개수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간접 개수법 뭐죠? 자국법이 타국의 법을 자료로 하여 제정된 경우 이걸 간접 개수법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간접 개수법과 입법적 개수법의 차이가 뭐죠,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네, 간접 개수법과 입법적 차이가, 입법적 개수법의 차이가 거의 없죠, 여러분. 그쵸? 간접 개수법의 결국은 자국법이 타국의 법을 자료로 해서 그거를 자료로 해서 제정된 경우고 입법적 개수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입법자가 뭐죠? 타국의 법을 뭐죠? 모법으로 하여 즉 타국의 법을 그런 자료로 하여서 뭐예요? 어, 자료로 해서 네, 법을 제정하는 경우니까 결국 입법적 개수법에는 간접 개수법에 뭐가 들어가요? 입법자라는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죠? 결국은 고유법과 개수법인데 고유법은 이제 뭐 개수법과는 달리 자, 자국의 어떤 고유한 어떤 소재를 기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제정된 형성된 법이 이제 고유법이고 개수법은 자, 고유한 법에서 대별돼서 뭔가가 다른 나라에서 뭔가를 보고 베꼈거나 그렇죠. 그대로 가져왔거나 베꼈거나 아니면 끼는데 조금 개정했거나 자 이럴 경우에는 개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고유법과 개수법이 동시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고유법과 개수법을 보면서 뭐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법이라는 게 그 나라의 고유한 법도 몇 개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있는 즉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자 우리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있는 법은 100% 고유법이 맞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엄청난 문명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법을 제정해서 우리나라 법을 수출을 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유법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연히 서구에 비해서 민주주의가 뭐죠? 늦게 된, 늦게 됐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뭐죠? 공화국 체제로 바꿨죠. 별도왕정 체제에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재헌헌법이 언제예요? 1948년이죠, 여러분. 그렇죠. 프랑스 제1공화국 헌법은 1793년인데 그렇다면 거의 몇 년 차이가 15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수법들이 훨씬 더 많겠어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 잘 되고 있는 그런 법들, 다른 나라의 국가가 국민들을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그냥 국가기관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국가에는 이러한 법이 있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법들을 들여와야 된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개수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개수법이 많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고유법이라는 것도 있죠. 하지만 개수법, 즉, 거의 뭐 모든 법이 어떤 뭐 우리나라가 고유적으로 뭐 한 것도 있겠지만, 네. 개수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좀 쉴까요? 좀 10분만 쉴게요. 여러분, 10분만 좀 쉴게요. 네.